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오늘 문법 1차 시에서 함께할 개념은 형태소, 단어의 형성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종이를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지 한번 개념을 떠올려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수업이 종료된 후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어를 첫 화면에서 멈춰 주시고 한번 내용을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형태소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개념을 공부하실 때 문법 체계 옆에 뜻이 나와 있겠지만 단어 자체를 보고 먼저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형태소라는 단어를 보면 형태란 단어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 모양형, 모양태. 그럼 소는 뭘까? 요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소와 이 소가 같은 말인데요. 근본적인 부분, 무엇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태를 갖춘 말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부분을 형태소라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뜻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고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의 캐릭터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리는 편은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말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얼굴로서 자신을 드러내듯이 이 친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소는요, 이 말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니까요. 이것이 바로 형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입니다. 말인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든지 막다 이런 것들이 형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요. 이 형태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그 다음에 자립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벌써 저 뭔지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거 먼저 해보죠.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잠깐만, 단어가 반복이 되네. 여기 자립이라는 말과 자립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지요. 사실 한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스스로 자자의 설립자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자립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스스로 서기를요. 어쨌든 반대말은 네, 의존형태소 이렇게. 근데 사실 문법에서 의존형태소는요. 많은 기능을 또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고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 실질 형태소고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형태소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그 다음에 종류는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없으면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성이 있으면 자립 형태소, 그렇지 않으면 의존 형태소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가리고서요, 형태소를 보고서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로 갑시다. 단어는 홑단자의 말씀 어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홑말 이런 뜻인데요. 홑은 한 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대말은 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홑이 한 개라면 겹자는 두 개 이상 겹쳐져 있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홑 문장, 겹 문장이라는 개념과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홑으로 되어 있는 말이니까요. 홑 혼자서 하나가 혼자 쓸 수 있다라는 뜻으로 홀로 설 수 있는 말, 홑말, 혼자 설 수 있는 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요. 플러스 자립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사각 괄호는요. 어떤 자질, 문법적 자질을 가진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립이라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 자립이 나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두루두루 잘 써요. 자립하는 성질, 그게 단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홀로서는 자립성이 있는 단어가요. 가끔은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홀로 서지만 누가 필요하죠.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거를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밑줄로 그어서 표시를 하는데요. 달팽이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네, 여기 채연,
그리고 조사 이렇게 해서 이거는 늘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체조, 체조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체온의 체자는요. 몸체자입니다. 몸, 중심, 주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품사할 때 할 텐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명사 종류, 명사 같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그냥 책 들어봅시다. 책. 자, 책이라는 조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책이라는 체온에 조사 이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자도 역시 한자인데요. 도울 조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말입니다. 돕는 말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이를 보시면 책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홀로 서는 말 단어하면서 조사를 얘기했냐면요. 이 조사라는 친구를요. 우리는 단어로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응? 잠깐만. 자립성 있는 친구들 모여라 이래가지고 모인 게 단어인데 조사가 왜 여기에 예외적으로 포함이 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실 조사는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분리성을 가진 말입니다. 잠깐만. 이 사각가로는 아까 문법적 성질, 자질을 가리킨다고 했고 분리가 되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탐구하세요. 바꿔 말하면 분리가 안 되는 녀석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강의가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어간과 어미는요. 이것과 다르게 이 친구들하고 다르게 어간과 어미는요. 상호 의존성을 가진 것들이에요. 즉, 똑같이 조사처럼 실질적 의미 뒤에서 뭔가 진짜 의미가 되는 주체가 되는 그런 의미 뒤에서 쓰이지만 얘도 이제 뒤에 쓰이거든요. 그러나 어간과 어미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미는 단어로 가지 못했어요. 조사는 분리가 되더라. 어떻게? 책이 있어요 라고도 하지만 책 있어요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책 입장에서는 조사를 생략한 거고요. 이 입장에서는 어머 채훈아 어디가 하면서 분리가 된 거거든요. 반면에 어간은 어미를 놓지 않습니다. 왠지 로맨틱한가요?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 가를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 차이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체조를 기억해 주세요. 체온이 당연히 단어입니다. 나는 체온인데 당연히 단어야. 난 자립성이 있거든. 그러나 조사는 물론 자립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분리성이라는 엄연한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단어로 합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단어의 형성. 이번에는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형태가 어떻게 이룰성 만들어질까요? 보시면요. 먼저 단일어가 있습니다. 단 하나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잠깐만 이 단자가 여기 나왔던 거네 이렇게 그래서 했던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해 보시고요. 하나 호스로 하나가 되는 말이다. 그래서요. 호스로가 아니라 호트로가 맞는 표현이네요. 호트로. 아무튼 호트로 하나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근이 하나가 있는 말을 가리킵니다. 어근이 하나. 잠깐. 어근은 뭐지? 어자는 아까 나왔던 어자예요. 말입니다. 말인데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여러분 뿌리.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지만 나무가 자라날 수 있겠죠. 나무입니다. 뿌리가 하나다라는 말은요. 실질적인 의미. 잠깐. 실질적인 의미 여기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 나왔던 하늘과 막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예로 그냥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단일어의 반대 단수란 말 아시죠? 하나입니다. 두 개 이상은 뭐라고 하죠? 복수. 네, 복합어입니다. 복자가요. 겹칠 복자예요. 겹치다. 합은 합할합이에요. 합할합. 무엇인가 겹쳐져 합해졌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나눠지면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뉩니다. 자, 나뉘는 이유는 합쳐지고 겹쳐지고 합쳐진 건데요. 무엇이 합쳐졌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합해지면은 합성어. 어근이 있는데 여기에 접사가 짠 합쳐지면은 파생어입니다. 잠깐, 어근은 아까 실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했고요.
나무 두 그루를 그려볼까요? 나무 하나, 나무 왜 이래? 나무, 예,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나무 이렇게. 나무 둘. 제가 사실 이게 첫 강의라 긴장을 좀 했거든요. 여기 나무 두 그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하늘 있었으니까. 봄 하늘 이렇게 하면 봄과 하늘.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들끼리의 결합이고요. 어근 플러스 접사는요. 말에 뿌리가 있는 나무 하나. 그 접자가 붙을 접자입니다. 붙을 접자. 붙을, 접착제, 접촉, 접속 이런 말들 사는 말입니다. 붙는 말. 나무 뿌리.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에다가 나무가 사실 자라다 보면 가지가 뻗쳐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붙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 파생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와 새롭게 생긴 말들. 예를 들어서 높다는 형용사였는데요.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됩니다. 이런 게 접사고요. 그 다음에 햇곡식, 햇곡식, 해자도 접사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복습을 좀 해보자. 형태소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고요. 단어는 홀로 설 수 있는 말인데요. 조사가 예외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어의 형성에서는요. 단 하나, 단일어, 복합어, 겹쳐져서 합쳐지다 라고 보시고요. 합성어하고 파생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합성어는 합할 합자에 이를 성자입니다. 합쳐져 이루어지다. 자, 여기까지가 모두 수업이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소박한 영상이나마 도움이 좀 되었다면 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